안녕하세요. 산산노흥의 춘추시대의 진나라의 진문공하고 초나라의 초성왕의 성복대전의 이야기는 유비한테 계속 해줍니다. 그러니까 진문공이 이끄는 북군, 그러니까 북쪽 연합군하고 여기에는 그 천자군도 이제 해당이 돼요. 그리고 초성왕이 이끄는 남군, 그러니까 남쪽 연합군, 여기에는 이제 초나라하고 진나라, 채나라, 정나라, 이렇게 이제 그 연합군이에요. 그 이제 홍수를 사이에 두고 대치를 하고 있는데, 그 북쪽 연합군도 한 5만 명 정도 되고 남쪽 연합군도 한 5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 이제 그 강을 사이에 두고 사신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도저히 이제 합의점을 못 찾으니까 그러면 병사로서 우열을 가립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진나라 진문공이 그러면은 내가 초성왕하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삼사를 뒤로 물리겠으니 초나라가 강을 건너와서 삼사를 전진을 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중원으로 진출을 안 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들으면 그냥 초나라로 돌아가면 우리가 뒤를 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성왕이 우리는 중원으로 진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사를 물린다고 하니까 우리가 삼사를 뒤쫓아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문공이 그 연합군들 각국의 대장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런데 진문공은 그 19년 동안 이 중원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도망 다닌 거예요. 따지자면 저기가 이제 이복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더 이 배다른 형제 나를 만약에 이제 이 형제가 위협을 가하게 생겼다 그러면은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려고 지금도 북한에 보면은 김정은이가 그 형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환공이나 송환공이나 진문공이나 그 비슷비슷한 과정을 겪게 돼요.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서는 그 진문공이 아주 어려운 세월을 19년 동안 이렇게 그 중원을 떠돌다가 그 진문공으로 이제 앉게 됐어요. 가서. 그래서 이제 이 세상살이를 잘 압니다. 그리고 전쟁이란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그 19년 동안 공부를 했으니까 그냥 도망만 다닌 게 아니고 쭉 이렇게 주간에 그 중요한 거 써가면서 머리가 명석하니까 그 진문공이 직접 전략 전술을 세웁니다.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성복대전이 되는데 우리가 90리를 물리기로 했으니까 대인의 풍물을 보여줘야 된다. 대의 명분을 세워야 되니까 90리를 후퇴를 하겠습니다. 딱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후퇴하는 게 아니고 그 산봉우리마다 매복군을 두는데 전자군의 깃발을 딱 숨기고 있다가 우리가 90리를 후퇴했다가 후퇴하는데 90리를 가는 게 아니고 하루에 40리씩에서 120리를 갑니다. 그리고 초나라하고 다시 그 외교전을 벌려서 초나라가 30리를 후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병은 기세입니다. 30리를 후퇴할 때 우리가 아주 바짝 가면서 쫓아가면서 몰아붙이면 그리고 요 중간중간에 산에 이렇게 매복에 있던 그 병사들이 천자군 깃발을 올리면서 북을 두드리면은 초나라 군대는 지리멸렬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작전을 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각 나라에서 온 대장들도
딱 들어보니까 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매복군은 누구를 둡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문공이 이제 그래요. 여기는 송나라 그 병사들이 지리를 잘 아르니까 송나라 병사 몇 명씩 해가지고서는 그 지리에 밝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붙여서 우리 진나라 군대가 100명씩 각 그 산봉우리에 100명씩 올라가서 북을 100개씩을 준비하고 우리가 다 준비해 왔으니까 준비하고 있다가 북을 치겠습니다. 그러면 한 산봉우리에서 100명이 북을 두드리면은 아마 천지가 진동할 겁니다. 그런데 그 산봉우리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각 산봉우리에서 동시에 깃발을 올리고 북을 치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작전을 내요. 그래 이제 그 작전 명령이 저 예하 부대까지 전부 전달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병사들 한 명이라도 이 작전을 잘 모르면 우리가 후퇴할 적에 진짜로 이제 후퇴하는 줄 알고 그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기강이 흐트러지면 병사는 집니다. 그러니까 기강이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잘 다잡아서 이야기를 다 전달을 해서 우리가 120리를 후퇴했다가 30리를 전진하면서 그 기세로다가니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저기들이 각 나라에서 온 그 대장들이 다 그냥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하루에 40리씩 이렇게 이제 후퇴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초나라 병사들은 홍수강을 진지를 딱 구축하고 보니까 일사 그러니까 그 초나라에서는 30리를 후퇴한 줄 알아요. 여기서는 40리를 갔는데 그래갖고는 이제 쫓아갑니다. 쫓아가니까 또 그 이튿날 또 일사를 또 후퇴하고 또 쫓아가고 그 이튿날 일사를 후퇴하고 쫓아갔어요. 그래서 양쪽 병사들이 딱 대치하고 있는데 진문공이 초성왕한테 사신을 보냅니다. 우리가 여기에다 군막을 설치하려고 120리를 후퇴를 해왔다. 그런데 당신들은 90리만 우리가 양보한다고 했는데 120리를 쫓아왔으니 30리를 물리시오. 그러니까 초성왕이 거기 이제 밑에 그 현자한테 그러니까 잠은 경윤한테도 이제 물어보고 그 밑에 또 이제 그 지리에 밝은 사람이 있어요. 그 이제 그 사람들한테 그 물어봅니다. 야, 우리가 홍수강에서 120리를 전진했다고 했는데 우리는 90리를 전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120리가 맞느냐? 그러니까 딱 이 저기를 거리를 재보니까 120리예요. 그러니까 초성왕한테 우리가 120리를 전진했습니다. 그러니까 30리를 후퇴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저쪽에서 군자의 도리를 이렇게 역설하면서 90리를 양보한다겠는데 우리가 120리를 전진했으니까 30리를 후퇴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초성왕이 그러면은 우리가 30리를 후퇴한다. 그런데 이제 그 30리를 후퇴한다는 것을 그 병졸들 저 밑에까지 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이야기를 안 하고서는 그냥 후퇴라고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병졸들은 그냥 후퇴하는 줄 알고 후퇴를 합니다. 그런데 이쪽 북쪽 연합군에서는 북을 막 두드리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쪽 아테네 산 봉우리마다 전부 천자군 깃발이 딱 서면서 북을 막 치는 겁니다. 그게 병은 기세예요. 한번 이렇게 기강이 흐트러지면 여지없이 썰물과 같이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산 봉우리에서 이 소리를 고함고함 지릅니다. 초구는 졌다. 초구는 졌다. 채나라, 진나라, 종나라 병사들은 다 산 위로 올라오시오. 당신들은 초나라에 붙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 위로 올라오면 됩니다.
그러면은 포로로 하지 않고 우리 병사로 환영을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소리를 빡빡 지릅니다. 그러니까 채나라, 진나라, 정나라 군사들은 전부 양쪽 산으로 막 산 봉우리마다 다 있으니까 하여튼 산으로 다 도망가요. 그래 이제 그 초나라 군대들은 이 기세니가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은 이건 속절없이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그냥 그 홍수강까지 도망오고서는 홍수강을 못 건너가지고 거기서 죽은 병사들이 무지개 많고 거의 다 그냥 홍수강에. 그리고서는 그 초성왕도 그 막 그 창으로 찔리고 여튼 뭐 온몸에 그냥 막 상처를 입었어요. 초성왕도. 그래가지고 초나라로 간신히 도망을 갑니다. 그래 그 성복대전이 이렇게 이제 한 판에 그냥 싸워보지도 못하고 초나라는 도망가고, 요 북쪽 연합군들은 그냥 뭐 북을 치면서 한번 기세가 오르니까 그 기세 오른 병들한테는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6.25 때 그 북한군이 낙동강까지 내려올 때는 아주 그냥 위풍당당하게 그렇게 내려왔어요. 그 막 전차를 앞세우고, 우리나라는 뭐 전차가 그때 뭐 없었으니까 북한에서는 막 전차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 서울이 이제 9.28 수복이 되고 북쪽 병사들이 도망갈 때 그때는 이제 그 우리가 막 그 한테는 막 기세가 올랐으니까 그 전차가 오는데 권총을 쐈답니다. 권총을. 그러니까 북한 병사가 전차를 세워놓고서는 손을 들고 나오더랍니다. 항복. 전차하고 권총하고 싸움이 안 되는데 기세가 이렇게 한번 꺾이면, 기세가 오르면 완전히 그 전쟁 양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성복대전도 요게 이제 그 기세가 북쪽 병사들한테는 기세가 막 올랐고, 초나라 병사는 남쪽 그 연합군이라 해도 진채 정나라 병사들은 다 산 위로 도망가 버리고 요 초나라 병사들만 남았는데 요 도망가는 기세가 이게, 그리고서는 여기에서 이제 초성왕이 완전히 그 몸에 이제 막 타박상을 입고 뭐 칼로 베이고 창으로 찔리고 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 초나라로 도망가요. 그 한번 기세가 꺾이고서는 이제 일어서들 못합니다. 거기서는 이제 그 영윤 자문이가 이제 정치를 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초나라는 견디긴 견뎌요. 강국으로 견디긴 견디는데 감히 이제 중원을 넘보지를 못합니다. 한번 기세가 꺾이니까. 그런데 이제 초성왕의 손자 초장왕 때 와가지고서는 또 이제 기세가 또 틀려져요. 이게 한번 부국이 된 나라는 아들 때나 손자 때에 가면은 이게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 이제 그 초성왕한테는 편작이 또 영윤 자문하고 이제 잘 알아요. 친한 친구. 그래갖고서는 이게 의성이죠. 편작이. 그러니까 그 병에 대해서는 못 고치는 게 없습니다. 편작이 와가지고 요 초성왕을 고쳐줘요. 고쳐주기는 고쳐주는데 하도 그냥 뭐 여러 군데를 그 다치고 뭐 그 했기 때문에, 그래갖고서는 그때는 이제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로 그 넘어가는 그 시대예요. 그래갖고 청동기하고 철기하고 이게 섞어서 이 병장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독이 아주 셉니다. 그래 이게 칼이나 창에 찔리면은 그 독이라는 것이, 이 철 독이 몸에 배가지고 뼈에 배가지고 이게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편작이 와서 고쳤는데도 정상인으로 돌아오질 못합니다. 그게 이제 그 죽을 때까지 이제 고생을 하는데, 그 진문공은 요 이제 그 성복대전 하나로 중원에 태조 노릇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진문공이 의도하는 바하고
그 송양지인의 주인공 송양공이 의도하던 그 중원의 패주는 달라요. 그래,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하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